네, 트렌드 이슈를 콕 짚어 분석하고 그에 따른 투자처를 찾는 시간 돈 버는 트렌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고든자산관리 이효룡 대표님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트렌드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정말 대놓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주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연준 흔들기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관련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CNBC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었죠. 네. 그러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본인이 아주 좋은 사람을 연준에다가 의장으로 이제 꽂아놨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 좋을 때마다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신나지가 않다. 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다. 왜냐하면 유로화하고 이제 엔화, 즉 ECB와 그 BOJ가 계속해서 통화를 절하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기쁘지가 않고 우리나라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내용들의 인터뷰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연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어떤 독립성을 훼손한 부분이죠. 그렇죠. 다만 이 부분보다요. 좀 더 다른 면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연준한테 화를 냈지만 중요한 거는 ECB와 BOJ가 이제 긴장하는. 네. 예, 그러니까 화를 낸 대상이 연준이지만 결국은 ECB, BOJ 보고 긴장하라고 한 경고죠. 예, 이런 면에서 어젯밤에 달러 인덱스가 95.65까지 올라가다가 네. 95.15로 0.06% 소폭 올라서 마무리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95를 깨고 내려와서 이제 94.80까지 지금 시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결국은 앞으로 달러에 대한 부분이 강세보다는 좀 약세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무역 전쟁을 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죠. 이후에 몇 개월간 꾸준히 달러 인덱스는 강해집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대상 중에 가장 강했던 중국 위안화는 평가 자료를 꾸준히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중국 수출 규모가 큰 국가들이 평가절하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약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그 중국 이외에 그 대중국 수출 국가들의 증시도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여기다가 EU와 일본까지도 우리도 평가절하를 해서 미국의 어떤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 명분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결국은 좀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손 두 발 든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환율 전쟁으로 가는 네. 이런 부분들이 국면 전환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무역 전쟁으로 시작하면 그 환율 전쟁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지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 커들러 위원장 역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야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백악관의 이런 연준의 간섭을 노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최근 들어서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국들도 지금 통화 절하에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 말고 유로 달러나 엔 달러를 좀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지금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1.24달러 정도, 4월 정도에 지금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1.1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평가 절하가 한 5%에서 6% 정도 됐고요. 엔 달러 같은 경우에도 104엔에서 지금 112엔까지, 113엔을 트라이했다가 어제 트럼프의 어떤 그 강력한 발언 때문에 하락해서 112엔대까지 지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어떤 열정적인 무역 전쟁, 글로벌 무역 전쟁 시도가 결국은 좀 실패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면 열심히 일은 했는데 세경은 못 받은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어떤 강력한 어떻게 보면 평가 절하, 사실 약간의 어떤 위안화 강세 쪽으로 그 개입을 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놔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건 미국이었고요. 그러면서
100주 이동평균선인 달러 위안의 6.65 위안을 넘어서면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위안화 약세 베팅에 네. 가게 됐고요. 결국은 6.68까지 찍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은 8월인가요? 9월 달에 2천억 달러 지금 관세 10% 매긴다는 얘기했지만 이미 벌써 10% 가까이 절하를 해버렸어요. 결국은 상세가 됐죠. 네. 예,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럼 신흥국들은 왜 빠지느냐 증시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중국 수출 국가는 한국이죠. 네. 지금 1,100원 이하에서 놀던 게 지금 벌써 1,130원대까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이 아예 시장에서 국가 정부의 개입이 없이 시장에서 절하돼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외국인이 이탈하고 그러면서 증시까지 네.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달러에 대한 개입이 트럼프가 굉장히 강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달러화를 위해서.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CNBC 인터뷰요. 백악관 쪽이 강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 몇 주 전에도 달러 인덱스가 결국은 나중에 꺾일 거다.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면서 네. 지금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지만 레리 커들로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중국이 협상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트럼프 이제 부하라서 그런가 뭐냐면 약간 트럼프 스타일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화를 냈죠, 대변인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라 결국 환율 전쟁으로 갈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달러를 상당히 약하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메이저 통화는 6개국 통화거든요. 그 중에 가장 비중이 많은 일본 엔화와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의 다시 네. 강세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파운드와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투자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엔화가 지금 벌써 112엔, 113엔대를 네.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내부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 아베 정권이 사실 지지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다시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 때 했던 화를 내는 모습을 환율에서 화를 내준다면 네.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런 통화들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게 좀 투자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죠.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전에 이 방송에서도 엔화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네. 예, 900원대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추천했던 게 뭐냐면 타이거 일본엔 선물 레버리지거든요. ETF입니다, ETF. 네. 예, 그래서 9,300원을 저점으로 해서 1,37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하락 조정받아서 오늘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엔화가 강해지면서 원화 대비해서도 엔화가 강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파운드인데요. 제가 유로화는 왜 뺐냐면 이번에 오늘 나온 뉴스죠. IMF에서 지금 네. 유로존이 이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 그러니까 긴축 전환을 했을 때 상당히 GDP에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긴축을 할 때가 아니다. 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유로화는 약세를 좀 더 유지할 것 같지만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된다면 다시 파운드가 강해지는 이런 네. 모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파운드 원이 지금 현재 1,470원대입니다. 목표를 잡았을 때는 한 1,750원, 60원대까지를 본다면 그 부분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운드와 엔화를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화와 파운드에 한번 주목을 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슈에 대한 결론을 한번 들어봐야죠. 딱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네.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불만. 그렇게 된다면 달러 약세에 투자하라. 이렇게 한 줄 하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 투자하라. 오늘 트렌드 이슈에서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투자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시작할 때 대비해서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790선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닥, 코스피 모두 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감지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건 선물입니다. 선물 쪽에서 6,100계약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선물이 0.5% 정도로 올라서고 있다는 점, 297.5자리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의 회복이 나타나는 걸 들여다봤더니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CJ ENM, HLB, 네이처셀 등의 종목군은 하락권에 들어가 있고요. 코스피 지수를 지지해주고 있는 건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의 IT 종목군입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 오늘 IT로 매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대형주로는 또 매수세가 감지가 되면서 비교적 견조하게 코스피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참 고단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시장 크게 흔들린 바 있었는데요. 다음 주는 조금 나아지길 바라면서 장 마감까지 경계감 늦추지 마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주말은 푹 쉬시고 돌아오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새로운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